네, 공간정보학의 이해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세부 요소 기술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인 일반 측량, 서베이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측량이 무엇인지 그 정의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좌표계 그리고 오차론, 측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오차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오차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채소 제거법, 이렇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지구 표면이나 그 위아래에 있는 모든 대상물의 기하학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지구상의 모든 대상물의 기하학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을 측량이라고 하고요. 우리 공간정보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배웠었죠. 근데 이 공간정보학의 초기 형태, 각과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초기 형태가 측량학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 측량이라든가 원격 탐사, GNS, GPS 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하면서 점점 더 현대의 공간정보학의 형태를 띠게 된 거고, 기존에 이런 기술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 측량이 공간정보학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였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측량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반복인데, 지구와 그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모든 방법, 넓은 범위에서는 그렇고요. 좁은 범위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점 간의 상호 위치 관계, 절대 위치든지 상대적인 위치든 그러한 위치 관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해석하는 부분까지, 그것을 이제 측량의 작은 범위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말하자면 측량을 왜 하냐, 측량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이 점들을 평면상에 표기를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측량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측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타원체라든지 투영이라든지 지도좌표계, 측지좌표계, 이런 개념들이 나올 건데, 이러한 개념들을 우선 이 개념들의 서로 어떤 정의와 어떠한 관계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살펴보면 이 다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먼저 측량의 목적과 각각 세부적인 정의들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목적은 좀 전에 했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측량 목적. 측량 왜 한다고 했나요? 지구 위의 모든 점, 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점들을 평면상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게 측량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이 측량 목적을 구분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지구 위의 모든 점이라고 했어요. 지구 위의 모든 점을 평면상에 나타내는 것, 요 두 가지로 측량 목적을 요약할 수 있는데, 지구 위의 모든 점이라는 건 뭐죠?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구 위의 모든 점, 3차원 공간상의 모든 점에 대한 상대 위치를 결정해서 이 점들을 평면이라는 거는, 네, 그쵸? 2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측량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차원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3차원. 우리 지구.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우리가 궁금한 어떤 점들, 나의 위치라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러한 위치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2차원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도, 그죠?
뭐 공간정보학이 수업을 했으니까, 개론을 했으니까, 지도, 컴퓨터 지도, 즉 수치 지도로 표현하는 것,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을, 요게 이제 측량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3차원 상의 위치를 2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투영. 영어로는 프로젝션. 이 투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투영이라는 것의 정의가 결국 3차원을 2차원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다. 그걸 투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투영 방법에는 TM 투영, 뭐 UTM 투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을 거치면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바꾸기에 앞서서 일단 3차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정의를 해보면, 일단은 기준 타원체라는 애가 있어요. 기준 타원체. 그냥 기준 타원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앞에 측지라는 말이 붙어서 측지 기준 타원체라고도 해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측량이랑 공간정보학의 수업을 들으면서 뭐 측지 이런 말을 처음 들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 앞에 뭐 측지 기준 타원체, 뭐 측지 좌표계 이렇게 측지자가 붙었다.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3차원 공간상에서의 어떤 용어를 말하는구나. 측지가 붙었다는 거는 3차원 상에서 뭐 좌표계를 정의한다든지 타원체를 정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측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측지 기준 타원체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3차원의 기준이 되는 타원체. 어차피 타원체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이 측지라는 말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되겠죠. 기준 타원체. 우리가 지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아까 내가 그린 구는 아니고 타원체죠. 이 타원체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 타원체 3차원상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타원체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측지 기준 타원체라고 부릅니다. 이 측지 기준 타원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지적인 기준 타원체, 그리고 범지구적 기준 타원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말로는 어렵죠. 한국말로 오히려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기준 타원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준 타원체는 영어로 로컬한 기준 타원체. 범지구는 그 뭘까요? 글로벌, 그쵸? 범지구 기준 타원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해가 조금 쉽죠? 국지 기준 타원체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지역적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 잘 맞도록 정의가 된 타원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범지구적 글로벌 기준 타원체는 전체 지구에 잘 맞게 그렇게 정의가 된 타원체를 말하는구나 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의가 맞고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할 거고, 그래서 국지 기준 타원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베셀이라는 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쓰던 국지 기준 타원체예요.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 이 지역에 잘 맞도록 정의가 된 타원체. 가 국지 기준 타원체고요. 범지구 기준 타원체 같은 경우에는 GRS80 그리고 WGS84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겠지만 얘는 두 개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한 10cm 정도 차이. 네, 어쨌든 GRS80이나 WGS84는 전체 지구를 하나로 타원체로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네. 그리고 이 베셀이라는 애는 우리나라에 맞게 잘 정의된, 우리나라가 아주 정밀하게 잘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타원체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어, 이렇게 기준 타원체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타원체를 정했다는 거는 지구를 이렇게 타원 형태로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타원 형태로 정의를 했으면 아까 내가 표시해놨던 요 X, 내가 궁금한 뭐 나의 위치나 어떤 특정 지역의 위치,
이 위치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타원체 자체만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위치를 3차원, 특히 3차원 상에서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3차원이니까 측지가 앞에 붙고, 그 위치를 정의하는 거는 이제 좌표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타원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3차원 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위해서는 타원체라는 애가 정의가 돼야 되고요. 타원체가 정의됐으면은 그 타원체 상에서 내가 궁금한 위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좌표계, 특히 3차원이니까 측지 좌표계가 필요하다. 측지 좌표계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3차원 직각 좌표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3차원 직각 좌표계가 뭐냐? 말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3차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X, Y, Z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 그대로 X, Y, Z로 표현하는 직각 좌표계를 3차원 직각 좌표계라고 하고요. 이건 대표적인 게 ITRF라는 어떤 좌표계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WGS84도 있어요.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그 기준 타원체의 이름으로도 WGS84가 있고 측지 좌표계로도 이제 WGS84가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동일하게 정의가 돼. 어떤 WGS84라는 기준 타원체에 좌표계도 WGS84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동일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서 같은 이름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기준 타원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좌표계까지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TRF라든지 WGS84라는 것이 이제 3차원 직각 좌표계로 표현하는 측지 좌표계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 거는 경위도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경도, 위도, 그리고 높이로 이제 3차원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람다, 제타, 뭐 h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XYZ 지구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XYZ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경위도, 경도와 위도와 높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직각좌표계와 경위도 좌표계는 다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위치가 3차원 직각좌표계로 정의가 되면 걔는 자연스럽게 경위도 좌표계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변환, 컨버전이 가능해요. 쉽게 어떤 식에 대입을 하면은 3차원 직각좌표계가 경위도 좌표계로, 또 경위도 좌표계가 3차원 직각좌표계로 간단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표현을 해도 3차원 상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제 3차원 쪽 부분은 다 했어요. 3차원 쪽 부분은 다 해서 이렇게 3차원 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가 한 다음에 이거를 투영이라는 과정 다시 거쳐서 TM이나 UTM 이런 걸로 거쳐서 이런 지도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지도상으로 표현해 주는 거는 우리는 지도 좌표계 3차원 좌표계를 측지 좌표계라고 했다면 얘는 이제 지도 좌표계 혹은 이제 평면 직각 좌표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2차원이니까 평면이니까 2차원 직각 좌표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이렇게 동일한 뭐 지도 좌표계든 평면 직각 좌표계든 2차원 직각 좌표계든 다 동일한 2차원 상에서 표현해주는 그런 좌표계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런 3차원 상의 좌표 위치를 2차원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측량의 목적이 되겠고 그 과정을 투영이라고 하고 3차원 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자체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기준 타원체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타원체에서의 위치는 측지 좌표계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2차원으로 표현해주면 지도 좌표계, 우리는 지도 좌표계를 통해서 2차원 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측량의 목적과 어떤 기본이 되는, 배워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다음은 측량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측량의 면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측량의 면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면적이 크고 작냐에 따라서 평면 측량이냐, 아니면은 측지 측량이냐, 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평면 측량은 플레인 서베잉, 측지 측량은 지오데틱 설베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이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냐, 하지 않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지구의 공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평면 측량이고,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는 것이 측지 측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삼각형이 있죠. 이제 삼각형. 삼각형이 있으면은 요렇게, 요 안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삼각형 내각의 합, 이게 몇인가요? 몇 도예요? 네, 너무 쉽죠? 180도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이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180도가 아닌 거예요. 평면 측량, 요거 이제 이 삼각형을 평면으로 보면은, 요 내각의 합이 180인데, 얘를 측지 측량, 이 평면으로 고려하지 않고 지구의 공률, 지구가 이제 평평하지 않은 거죠.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정밀도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둥글하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를 우리는 이제 측지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각형 내각의 합, 요거는 180도라고 했는데,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평면에 대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상에 있으니까, 이건 구면이죠. 지구 동그란 구면 삼각형 내각의 합과 평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이제 같지 않은 거죠. 같지 않고, 이게 같으려면은 요 평면 삼각형 내각의 합에다가 플러스 어떤 양을 더해줘야 우리는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평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다. 그래서 요 더해주는 값이 이제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준 값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가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가량을 더해줬을 때 평면 삼각형 내각의 합과 구가량을 더해줘야지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다, 각각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측지 측량 개념이고요. 평면 측량이라는 거는 이런 구가량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평면 삼각형의 합이 구면 삼각형의 내각 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량과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필요할 때 아주 정밀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가량을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걸 이제 측지 측량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 어느 정도 면적까지 우리가 측량을 하면은 얘는 평면만 고려해도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지구의 공률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 그 기준은 사용자 혹은 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밀도에 따라서 이 기준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허용오차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허용오차라는 거는 델타 L분의 L로 표현을 하는데, 델타 L분의 L.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기준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델타 L분의 L이 10의 마이너스 6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의 마이너스, 델타 L이 예를 들어 분자가 1cm, 분모가 몇이 되어야 10의 마이너스 6이 되죠? 10의 6승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어떤 10의 6승 센티미터만큼의 길이에 대한 측량을 했을 때, 이때 허용되는 오차, 말 그대로 허용 오차가 1cm가 되는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허용 오차를 내가 어떤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에 대한 허용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평면 측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측량의 범위가 반지름의 길이가 11km고 이에 따른 면적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했으니까 380km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 허용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6일 때 길이로만 따지면은 11km까지는 11m 내에 어떤 측량을 할 때는 얘는 평면 측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적으로 따지면 380km 제곱 내에 어떤 측량은 이거는 평면으로 간주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가량 고려 없이 평면으로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넓은 면적, 긴 길이에 대한 측량을 하게 되면 구가량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 오차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허용 오차 다시 한번 이걸 좀 풀어서 써보면은 10의 6승 센티미터 요거는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10km가 되겠죠. 10km를 측량을 했을 때 길이 측량을 했을 때 에러, 그러니까 1cm를 허용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10km라는 아주 넓은 지역, 긴 길이를 측량할 때 허용되는 오차가 1cm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 이게 허용 오차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기준이 되고, 이 정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약 반지름이 11km인 다시 반복하지만 반지름 11km인 것들은 이제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거보다 더 긴 길이는 평면이 아니라 측지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지막 아까 얘기했지만 구면 삼각법을 사용하는 측지 측량과 평면 삼각법을 적용하는 평면 측량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까 말한 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다르다는 것,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보면 평면 삼각형 플러스 구가량은 구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가량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것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앞에는 이제 면적에 의한 측량을 구분을 봤었고, 다음은 측량법에 의한 구분을 하겠어요. 이거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법에 따라서는 기본 측량과 공공 측량, 일반 측량, 그 외 뭐 기타 측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본 측량은 말 그대로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이에요. 뭐 공공 측량 같은 거는 뭐 일반 정부 기관, LX라든지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이제 공공 측량인데 이 공공 측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들을 정의하기 위한 측량, 기준점 측량이라든지 기준점이 되는 어떤 수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측량이 돼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측량이 되어 있는 게 기본 측량이고 이 기본 측량을 바탕으로 위치들을 정의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 측량과 일반 측량 그 외에 기타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측량법에 의한 분류가 되겠고 다음은 측량 작업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크게 기준점 측량과 골조 측량, 이건 기준점 측량 혹은 골조 측량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한 기본 측량이 되는 거죠. 기본 다른 측량을 하기 위해 어떤 기준들을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 기준점의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뒤에 있는 또 하나가 세부 측량인데 세부 측량에서 지형 지물의 묘사를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위치를 구하는 아주 정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게 기준점 측량이 되겠고요. 이 기준점 측량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 세부적인 측량을 할 수 있겠죠. 지형 측량의 대상인 지물과 지형의 어떤 상관관 위치를 결정하거나 묘사하고, 지물은 뭐 인공 지물도 있고 자연 지물도 있고, 지형도 높이를 표현하는 거죠. 등고선으로 높이를 표현할 수 있고요. DEM,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높이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드에.
그래서 그러한 높이라든지 인공지물, 자연지물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세부 측량이 있고, 이 세부 측량을 어,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점 측량, 요 두 가지가 측량 작업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구를, 이제 지구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구의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전달하고 좌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구의 형상을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지표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Earth Surface.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오이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지오이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지오이드로 지구 형상을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던 타원체, 기준 타원체로도 지구의 형상을 정의가 할 수 있습니다. 기준 타원체 영어로 레퍼런스 엘립소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구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각각 하나씩 살펴볼게요. 물리적 지표면이라는 거는 뭐죠?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그 자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자체인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쵸?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죠? 항상 평평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 뭐 산 같은 데는 갑자기 쑥 올라와 있다가 또 뭐 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울퉁불퉁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구를 사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어렵죠. 물리적 지표면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그 자체를 말하고 얘는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해석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지금 2번과 3번이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지오이드를 살펴보면은 지오이드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들은 기억 나는데, 그쵸? 등 포텐셜면, 등 포텐셜면. 포텐셜이 일정한 면을 이렇게 쭉 이어준 게 지오이드. 포텐셜이 일정하다는 거는 결국 지구의 중력이 일정한 면을 쭉 이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진 면을 이제 지오이드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형상을 이제 중력으로 표현한 거를 지오이드라고 하죠. 근데 이 지오이드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 질량의 뭐 크고 작음에 따라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이걸 가지고 이 지표면의 위치를 정의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마지막 개념이 기준 타원체라는 개념이에요. 그 기준 타원체는 뭐냐? 지오이드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이제 위치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오이드와 가장 유사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를 말합니다. 즉, 수학적인 해석을 위해서 지오이드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타원체가 기준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원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구를 정의하려면은 그 반지름 하나만 있으면은 구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타원체를 정의하려면은 뭐와 뭐가 정의가 되어야 되나요? 네, 장반경, 긴 쪽에 대한 반지름 A와 단반경, 단축이라고 하는데 짧은 쪽에 대한 반지름 B. 요 A랑 B.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요
긴 쪽에 대한 반지름, 짧은 쪽에 대한 반지름 B. 요 두 개가 정의가 되면은 우리는 타원체를 정의할 수 있다고 우리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A와 B가 정의가 되면 기준 타원체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요 A와 B가 정의되면은 조금 이제 타원체를 구성하는 어렵진 않지만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편평도라고 하는 거. 편평도라는 F라는 값과 이심률 라는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편평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이 기준 타원체가 얼마나 평평한가, 즉 얼마나 구에서 멀어진 모양인가를 표현하겠죠. 이 편평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축에서 단축을 뺀 거를 장축으로 나눠준 이 값이 편평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에 가까운 완벽한 형태일수록 이 편평도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심률은 뭐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가. 그거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이심률은 EF, 편평도가 F인데 EF를 F제곱으로 해서 빼준 이 값이 이심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률을 컸다는 것은 그만큼 얘가 많이 찌그러진 타원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이 타원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타원체는 국지와 범지구, 로컬하게 정의된 타원체가 있고 글로벌하게 정의된 기준 타원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적 지표면이나 지오이드만으로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기준 타원체가 되겠고요. 이 기준 타원체는 지오이드와 가장 유사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예요. 그렇죠? 가장 유사하게라는 거 완전히 유사할 수는 없겠죠. 지오이드가 완벽한 타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 타원체가 지오이드랑 얼마나 잘 맞게 만들어지는지를 표현하는 개념이 연직선 편차라는 개념이에요. 연직선 편차. 연직선 편차라는 건 뭐냐? 이 지오이드에서 내린 수직선과 기준 타원체에서 내린 수직선, 각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이거를 연직선 편차라고 합니다. 뭐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자면 뒤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지오이드가 정의가 됐고 이 위치에 대해서 반대로 기준 타원체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이 지오이드에서 내린 어떤 수직선과 기준 타원체에서 내린 이 수직선,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우리는 연직선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기준 타원체가 실제 지오이드에 맞게 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기준체가 지오이드와 잘 맞는다고 하면 그 위치에서 연직선 편차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네, 작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연직선 편차가 작다. 그렇게 표현되는 곳은 이 지역의 기준 타원체가 지오이드에 맞게 잘 정의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PPT 내용을 쭉 살펴볼게요. 지구의 형상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 가능하다고 했었죠. 네, 물리적인 지표면은 말 그대로 우리 지구 그 자체인데 수학적인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구를 표현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지오이드라는 애인데 지오이드는 등 포텐셜면, 중력값이 일정한 면으로 중력 방향의 수직인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했을 때 생기는 가상적인 곡면을 말합니다. 사실 얘도 굉장히 복잡하죠.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어, 올목불록하고 막 이렇게 모양이 딱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기준 타원체가 되겠습니다. 기준 타원체는
지역에 따라서 지오이드면에 가장 적합한 타원체를 수학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기준 타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오이드 대신에 이 기준 타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면에 있는 모든 점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 세 개를 그림으로 비교를 한 건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물리적인 지표면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지구 모양이고 지오이드는 이제 등 포텐셜면을 이어서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타원체가 기준 타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오이드와 기준 타원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까 말한 연직선 편차라고 했죠. 연직선 편차라는 것은 기준 타원체의 수직인선과 지오이드면의 수직인 그 연직선과의 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직선 편차가 최소가 될 때 그 지역에서는 이 타원체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지오이드의 수직인 연직선과 기준 타원체의 수직인 수직선 간의 요 각도를 우리는 연직선 편차라고 합니다. 자, 기준 타원체는 여러 번 이제 설명을 이미 했죠. 기준 타원체는 왜 이걸 정의하냐? 지구상의 기하학적인 관계나 물리적 현상들의 계산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타원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장반경 A와 단반경 B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반경 A, 단반경 A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를 통해서 편평도, 얼마나 얘가 이제 평평한가 표현하는 F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E제곱, 20률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WGS84가 그 범지구적 그 기준 타원체라고 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A는 요만큼, B는 요만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지구는 장축의 길이는 요렇고 단축의 길이는 요렇게 되어 있는 타원체로 생겼다. 이렇게 정의하겠다. 하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WGS84예요. 약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21km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편평도와 이심률이 계산이 되겠죠. 자, 다음은 기준 타원체 구분하는 것들인데요. 아까 얘기했었죠. 국지적으로 잘 맞는, 로컬하게 잘 맞는 국지 기준 타원체와 전 세계적으로 잘 맞도록 정의한 범지구 타원체입니다. 여러 가지 국지 기준 타원체와 범지구 타원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 국지 기준 타원체는 얘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베셀 타원체, 장축과 편평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겠죠. 베셀이 왜 우리가 베셀을 기억해야 되냐?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용을 했던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의하기 때 사용했던 타원체이기 때문에 베셀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 사용을 했던 게 이제 베셀 타원체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렇게 국지 타원체만 해도 사용해도 크게 뭐 위치 관계를 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지 타원체보다는 범지구 타원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바로 GPS나 GNSS의 등장 이후에요. 이후로예요. GPS나 GNS는 이제 전체 지구를 하나의 어떤 동일한 타원체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위치 관계를 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GPS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위성들인데 3차 위치를 규명하기 위한 위성들인데 그 전 세계 위성 전 세계에 대한 좌표계 따로, 그리고 우리나라 좌표계 따로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이게 변환이 바로바로 하기 힘들잖아요. 분명히 오차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GPS, GNSS의 발전과 더불어서 범지구 타원체의 필요성과 정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지 타원체, 전 세계적으로 국지 타원체 쓰는 것은 조금 더 줄이고 범지구 타원체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좌표계로 생각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왼쪽에 이제 그림인데 로컬 엘립소이드는 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이 로컬 엘립소이드, 이 국지 타원체를 사용한 국가가 뭐 여기에 있는 국가겠네요. 그쵸?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 아주 잘 맞는 그런 타원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요것보다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좀 안 지역적으로 좀 안 맞더라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잘 맞는 그런 글로벌한 범지구 타원체를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범지구 타원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GRS80이랑 WGS84 요 두 개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베셀에서 현재는 GRS80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WGS84는 미국 GPS 위성을 쓰는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타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축의 길이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판평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 두 가지만 정의해도 B, 단축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겠죠. B의 값과 편심률 어, 이 제곱이 계산이 되니까 요 두 개를 정의를 해주든 아니면 장반경과 단반경을 정의해주든 이러한 타원체 각각은 고유의 값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WGS84랑 GRS80을 비교해 보면 이 값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637837, 637837 거의 똑같고 F 값도 편평률 1 나누기 F 값도 거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즉 GRS80이나 WGS84나 큰 위치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공간상의 한 점의 위치를 이제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원체, 지구를 표현하는 기준 타원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기준 타원체 상에서 뭐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 아니면 어떤 특정 도시에 대한 위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즉 공간상의 한 점에 대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좌표계, 특히 3차원이기 때문에 측지 좌표계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공간상의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측지좌표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뭘로 표현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X, Y, Z로 표현하는 3차원 직각좌표계와 그리고 경도, 위도, 경도와 위도와 그 위치에서의 높이로 표현하는 경위도 좌표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자연스럽게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먼저 측지좌표계를 설명할 때 국지기준좌표계부터 로컬한 것부터 먼저 봐볼게요. 로컬한 기준좌표계는 이제 측지 원점과 표고의 기준 또한 그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사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이제 국지기준 타원체는 에서 이제 측지 원점은 그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지오드에 가장 잘 적합하도록 선정이 된 게 이제 국지기준 타원체고 그리고 이 측지 좌표계의 측지 원점은 기준 타원체와 지오이드가 일치되는 점이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 위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측지 원점, 국지 기준 좌표계의 측지 원점은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원점을 새로 정의를 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좌표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표고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수준 측량이라는 건 높이 측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높이 측량을 할 때 평균 해면에 일치하는 등 포텐셜면인 지오이드면이 표고의 기준이래요. 그래서 평균 해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mean sea level,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조위의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고의 기준도 이제 등 포텐셜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평면 위치와 표고의 기준, 옛날에 과거에 사용하던 지역적 국지 좌표계에서 평면 위치와 표고의 기준은 어디냐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후전 타원체, 우리나라 과거에 뭐 썼었다고 그랬죠? 네, 베셀 썼다고 그랬죠. 베셀 쓰던 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베셀을 안 쓰고 GRS80, 뭐 큰 범위로 봐서는 WGS84라고
얘기해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GRS80의 범지구 기준 타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제 세계 측직의 변환 사업. 왜냐면 공통된 통일된 좌표계를 쓰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만의 관심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적 재조사 사업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기준 타원체가 과거에 어떤 국지적으로 잘 맞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사용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던 과거의 이제 측지 원점은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원초동 111 여기가 이제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 안이에요. 국토지리정보원 안에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십자선으로.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 가면은 저도 아직 이렇게 요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 측지 원점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이에 대한 기준면은 인천만의 평균 해면이 되고 우리나라의 수준 원점도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이건 어디 있냐면 인천 직할시 남구 영도는 253번지. 이게 어디냐면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안에 원점 표석 수정판에 영눈금선 중심점. 말이 어려운데 인하공전 안에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수준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높이가 26.687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면과 높이에 대한 기준점은 각각 국토지리정보원과 인하공전 안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아까는 이제 그 지역적 국지 기준 좌표계를 봤다면 이번에는 범지구 기준 좌표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지구 기준 단체의 좌표계는 아까 3차원 직각 좌표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X, Y, Z, G.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은 중심, 이 측지 원점은 지구의 질량 중심에 위치해요. 즉 지구의 가운데 여기가 질량의 중심이고 여기를 0,0,0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X축은 적도면 상에 있어요. 적도면 상에 있고 그린위치가 통과하는 좌우선 방향으로 설정. 그린위치라는 거는 영국 런던에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린위치 천문대를 통과하고 여기서 그린위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이 라인과 적도상의 라인을 잇는 이 방향이 우리는 X방향으로 정의를 한다. 3차원 직각 좌표계에. 이걸 이제 X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Z축은 어떻게 하냐? 일단 X축과는 당연히 수직이어야 되고,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Z축은 지구의 자전축이에요. 이 Z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저희 Z축은 이제 지구의 중심이고요. 이렇게 X축과 Z축이 정의가 되면 당연히 Y축은 하나밖에 안 되겠죠? X와 Z의 동시에 수직인 선은 당연히 요렇게 정의되는 Y축 하나밖에 정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3차원 직각좌표계 X, Y, Z는 이런 식으로 X와 Y와 Z의 축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위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3차원 직각좌표계 아까 했었죠. 이렇게 ITRF와 WGS84가 있습니다. 뭐 이름 풀네임까지는 당연히 알 필요 없지만 ITRF와 WGS84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ITRF는 이런 IERS라는 국제기관에서 유지 관리되고 있고 이게 ITRF나 WGS84는 둘 다 좌표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좌표계를 정의하기 앞서서 이제 타원체가 정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좌표계가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ITRF는 항상 GRS80의 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GRS80이라는 타원체를 만약에 사용하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죠. 가 있다고 하면
이런 나라에서의 좌표계는 ITRF인 거죠. 타원체가 GRS80. 마찬가지로 타원체를 미국처럼 WGS84라는 타원체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나라들, WGS84라는 타원체를 쓴 나라들의 쓰는 좌표계는 똑같은 이름의 WGS84라는 좌표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WGS84의 경우에는 타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됐지만 ITRF라는 것처럼 3차원 직각좌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타원체 명칭 GRS80, 그때의 좌표계 ITRF. 타원체가 WGS84면은 그때의 좌표계는 WGS84.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ITRF와 WGS84의 어떤 위치적인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장반격과 편평률 맞나요? 그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WGS와 ITRF의 위치 차이는 약 10cm 내외의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3차원 직각좌표계로 이제 지구를 정의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경위도 좌표계로도 지구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경위도 좌표계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거기에서의 고도, 높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경도와 위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경도부터 보면, 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리니치 천문대 아까 했죠. 그리니치 천문대의 좌우선, 얘를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본초 좌우선을 0도로 하고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는 좌우선까지의 각 거리를 경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동서 방향을 180도로 총 나누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뒤에 2로 표현하고요. 서쪽으로 하면은 뒤에 S로 표현을 서쪽이 S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웨스트 E죠. W죠. W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180도 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7 동경 127도라고 하죠. 여기 본토 좌우선 런던을 기준으로 본토 좌우선을 중심으로 동경으로 128도 지난 곳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제 위도는 기준 타운체 상에 세운 법선이 적도면과 이르는 각.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가 0도가 되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있으면 북위, 남반구에 있으면 남위라고 표현을 해요. 적도 0도를 기준으로 하고 남극을 90도 S, 북극을 90도 N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북위 38도죠. 그래서 우리나라 38선을 왜 38선이라고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38선에 위치하는 위도가 그 북위 38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북위 38도, 여기 한 38도 정도 되나 보네요. 여기 38도 기준이 되는 거죠. 북쪽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38도 위도가 있는 곳에 우리나라가 있다. 그래서 127도, 경도 127도, 위도는 북위 38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 좌표계와 3차원 직각좌표계가 자연스럽게 변환이 서로 가능하다고 했었죠. 요거는 아주 곧 수학 시간에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요거를 2차원으로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2차원 직각좌표계를 이러한 방위좌표계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X, Y, Z로 정의가 된 것과 경위도와 그 높이로 정의된 요 두 개 좌표계가 있을 때, 이 좌표계를 그 경도와 위도로 표현을 하면은 이 X, Y, Z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유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을 거치게 된다면 경도와 경위도로 표현된 좌표계가 3차원 직각 좌표계로, 반대로 3차원 직각 좌표계가 경위도 좌표계로 자연스럽게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